자, 이제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관심이 집중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부산 지지율이 38.15%입니다. 보수 탑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생각들이 조금씩 깨지고 있거든요. 요거 이제 지방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작용을 할지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차 의원님. 예, 저는 당연히 대선을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지방선거는 지금까지 적어도 대통령 당선되고 1년 이내에 치러진 모든 지방선거는 다 여당이 독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외 없는 원칙이 지켜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이번에는 더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후광 효과, 그게 명확하게 나타날 거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더 많은 지형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강력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예전에 이제 촛불 전국 이후에 그 부산의 모든 그 시의회, 시장, 다 민주당 일색이 된 것처럼 확 바뀔 수 있다. 저는 그 반대의 어떤 진자 운동이 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냥 국민의힘 쪽으로 확 쏠릴 수 있다라는 얘기신데. 이제 그래서 결국은 현재 이 자리를 하고 있는 구청장, 그 민주당 구청장이나 시의원, 구의원들이 어떻게 자리를 지키느냐 하는 게 결국은 좁힌 그런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아마 시의원, 구의원 같은 경우에 상당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제 우리 차 교수님하고 아까도 이야기 나눴지만 낙동강 벨트 같은 경우를 어떻게 사수를 할 수 있을 거냐. 그리고 우리 부산에 지금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청장이 민주당으로 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결국은 관전 포인트가 안 되겠는가. 그 정도로 좀 수세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죠. 청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예컨대 지금 이번 이제 또 우리 대선 과정에서 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0% 이상 나타난 지역들은 기장부터 시작하고 북구, 그다음에 강서, 사하, 사상, 영도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말하는 이른바 낙동강 벨트 정도로 형성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쪽에 있는 현역 구청장들은 상당한 현역 구청장의 프리미엄 플러스 그다음 민주당의 강한 지지세를 얻고 뭔가를 해볼 여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경우에도 다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원은 일단은 이 선거구가 크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상당히 지금은 굉장히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반대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보고, 기초의원들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중선거구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약간 균형을 잡을 가능성은 저는 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전반적인 판세는 일단 앞에 대선의 결과에 따라갈 것이다라는 판세가 좀 많으신 것 같고, 물론 우리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수성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을 거다. 수성에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후보가 지금 윤곽이 좀 드러납니까? 지금 보니까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판 결과가 4월 5일 날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네. 그것도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할 뿐인 거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미뤄져서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게 되면 저는 박형준 시장은 굉장히 공천 받는데 애로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네요. 이게 결과가 나오자면 당내에서 공천을 다른 사람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러면 후보가 일단은 윤곽으로 좀 나온 분이 있습니까? 현재 안에서는 뭔가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바깥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까지 그런 움직임은 제가 아직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 정도가 아마 이제 대통령 만든 그런 장본인이기 때문에 부산시장 후보 나오면 강력한 경쟁자가 되겠지만 그분이 비서실장으로 가면 쉽지는 않을 거고, 그다음에 김도엽도 의원 같은 경우도 가능하겠지만 이미 조금 자신은 생각이 없다는 걸 밝히신 분이고, 서병수 의원 정도는 강력히 의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그분은 또 좀 노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사실은 당 안에서 어떤 경쟁이 있을지는 쉽지는 않을 건데, 저는 그래도 그 당 안에서 초선이나 재선 중심으로 해서 뭔가 생각이 좀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번을 생각해서라도 이번에 얼굴을 알리고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은 지난번 부시장 지낸 분도 있죠. 박성훈 네, 부시장 같은 분도 이제 전혀 그 새로 정치를 시작하시는 분이지만 그런 분들도 이제 생각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HCN의 방송 권역이 연제구하고 여기 동래구이기 때문에 이쪽에 과연 그 지방선거는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 굉장히 쉽지 않은 영역이죠. 왜냐하면 여기 뭐 지금 사전투표율, 그다음에 본투표율,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득표율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할 때 굉장히 보수 결집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이 동래구하고 연제구다, 그렇게 좀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데서는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은 국회의원들이 각각 지금 다 그 국민의힘에서 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앉히려고 하는 후보와 또 다른 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 간에 약간의 공천 과정에서의 어떤 정리가 안 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뭐 무소속 출마라든지 이런 변수 외에는 저는 큰 변수는 없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보수 쪽에 득표율이 좀 많다 보니까 네. 보수권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홍이 생겨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거나 하면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게 아닌 경우에는 큰 변수 없이 아무래도 민주당이 좀 고전할 것이다. 뭐 그렇게 지금 현재는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지만 예전에 예컨대 10년 전 그때처럼 그렇게 그냥 정말 게임이 안 돼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저는 어떤 상황 변화, 예컨대 선거 외적인 상황 변화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단일 그런 무소속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면 언제든지 민주당도 반사 이익을 얻을 수는 있는 충분한 적어도 베이스는 마련하고 있다. 그렇게. 근데 이제 두 지역 중에서 특히 연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민주당 국회의원을 배출을 했던 그런 그렇죠. 지역이기 때문에 네. 아까 그래서 이제 차 교수 말씀이 동네보다는 연제가 약간 더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